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게 로맨스 정 감기 걸렸네요. 네,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지금. 취재를 야외에서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네. 요즘 계속 안에 있다가 요즘 부쩍 밖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몸이 적응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제 불호 아닌가? 엊그제 불호인 것 엊그제. 같아요. 뭐 압수수색 온다 그래가지고 오들오들 떨었던. 예. 아, 진짜요? 예.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광경을 그냥 잘 찍으시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다른가요? 아예 못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군요. 뭐 그렇습니다. 아, 그 경찰이랑 충돌했다고 한 그것이군요. 네. 예. 아무튼 문학소년단 시즌8의 14화는 김여령의 트렁크입니다. 첫 번째로 책과 작가 소개. 김여령 작가는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청소년 문학가입니다. 대표작으로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1971년 서울특별시 태생이고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해창작과를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슬아 1남 1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이시자 육아를 하면서 동시에 집필을 하셔가지고 또 대학생활도 병행하셨대요.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지만 오늘 나온 작품과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설도 2013년 이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소설 트렁크는 그래서 누가 봐도 성인용이죠. 이 계기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쓴 작가 황선미 교수가 서울예대 재학 시절에 청소년 문학을 쓸 것을 권유하여서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청소년 문학으로 동네 어린이 문학상과 창비 청소년 문학상, 마애송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2006년에서 2007년쯤을 기점으로 작가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오늘의 작품 트렁크, 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개? 그죠, 공개돼서 그래도 공개된 10등 안에 들어있던데요. 네, 공개된 드라마인데 그거의 원작입니다. 근데 좀 충격적이게도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고 오니까 아예 다 보셨나요? 그 시리즈를? 다는 아니고 제가 이거 녹음하기 전에 1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대한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만 빼놓고는 세세한 어떤 인물들의 설정이라든지 그게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각색이 많이 돼서 이게 그대로 옮겨졌다고. 예. 그대로 옮겨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주인공이 가지는 어떤 느낌도 완전 다르고요. 조금 더 센치해지고 좀 힘이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공유와 서현진을 주연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노인지입니다. 결혼정보회사 WNL 웨딩 라이프 VIP 전담부서의 소속 직원입니다. 이 VIP 전담부서가 뉴 메리지라는 NM이라는 부서로 나오는데요. 이 부서는 돈을 받고 부인 노릇, 남편 노릇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일본에 있다는 충격의 렌탈 여자친구, 렌탈 남자친구 같은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요즘 이게 핫한가 보네요. 핫하다고는 모르겠는데 그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 걸 그래서 뭐 사용해보고 이런 소개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데이트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같이 뭐 스티커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렌탈 여자친구랑.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상상이 이 극에서도 펼쳐집니다. 아무튼 이 노인지가 이번에 계약한 남편은 돈이 많은 작곡가입니다.
두 번째 지명을 받아서 재계약을 한 상태고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너 있는 고객입니다. 인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안국동에서 우연히 한 설치미술전을 관람합니다. 이 기이한 회사의 대표 아내가 이 설치미술전의 담당자여서 거기서 입사 권유를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노인지라는 여자는 국문학과 출신인데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 회사의 입사 권유에 처음에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고액연봉 접대부 아니냐, 체계적으로 변형된 성매매다 라고 거부감을 갖지만 이 여자가 뭐 나름대로 잘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뿐이다. 이런 설득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도 있고 해서 결국 몰랐으면 좋았을 세계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인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업무 시간 이외에는 시정이라는 친구와 함께 지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한 중마고이고요. 원래는 혜영이라는 친구까지 삼총사였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난 해 송년회 날에 셋이서 모텔에서 자축 파티를 하고 잠든 새벽에 혜영은 혼자 방을 나서서 자살을 합니다. 이유는 끝까지 모르지만 삼총사 중 혜영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은 두 친구에게 가장 깊은 슬픔과 상처가 됩니다. 그러던 인지는 어느 날 시정에게 떡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떡에 미친 남자. 그쵸. 아니, 엄청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네. 진짜로 라이스 먹는 떡. 케이크, 예, 그 음식에 진심으로 빠져 있는 남자 엄태성을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소개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소개팅 당일에 무지개 떡 넥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소개팅남은 지고지순한 떡사랑을 숨기지 않으면 물론이고 소개팅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이 소름 끼치는 집착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 앞에 매번 떡 케이크를 들고 찾아와서 기다리는 것은 물론 가짜 와이프 노릇을 하는 현장에까지 찾아와서 결국 이 결혼정보 회사에 의해서 납치돼서 구금됩니다. 근데 당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소름 끼치고 죽었으면 좋겠겠죠? 근데 그런 마음도 잠시 이 남자가 구금된 시설을 몰래 찾아갑니다. 가짜 남편, 도움 가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설을 찾아가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 남자를 몰래 풀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풀려나고 나서 남자는 인지랑 이 가짜 남편인 고객에 의해서 풀려났으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까지 전하러 옵니다. 뭐 여차저차 해서 이 가짜 남편은 인지랑 종신계약을 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고요. 오랜 친구 시정은 오래 숨겨온 인지에 대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을 좋아한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승진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좋은 호재라고 할까요?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고요를 찾고 싶던 인지는 결국 퇴사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고요를 되찾은 인지가 퇴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차리며 시정을 기다립니다. 근데 인지의 집 현관에 이 소름 끼치는 남자 엄태성이 다시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왜 내가 싫은지를 이 휘갈겨 써붙여 놓은 떡케이크 상자와 함께 현관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뭔가 섬짓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스릴러처럼. 근데 제가 1화를 봤을 때까지는 엄태성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몇 화짜리죠? 8화? 지금 8화까지 나와 있네요. 8화까지.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먼저 읽어야 할 이유에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이유에는 챈들러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참신한 설정이죠. 이 장르를 로맨 스릴러라고 하더라고요. 로맨스랑 스릴러랑 합쳐가지고 로맨 스릴러 작품인데 이 컨셉 재밌죠. 기간제 결혼이라는 사실. 현실에서 보기 힘든 되게 독특한 설정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의 의미와 또 인간관계를 좀 색다른 관점에서 탐구한 소설이 아닐까 싶어서 이 설정 자체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진짜 뭐랄까 1에서부터 10 이 진도를 가지고 보면은 1이죠. 가장 시작점. 이 소설의 세계관. 어느 시점인가 먼 미래겠죠. 대한민국에서는 뭔지 몰라도 이 WL이라는 회사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 로맨성이 얘기한 이 기간제 결혼이라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만 세워놓고 세부 뼈대를 조금도 세워놓지 않았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의 뭐 회사 방침 정도, 뭐 이제 재계약을 뭐 할 수 있고 거절은 노는 몇 번까지 할 수 있으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 체계가 있고 또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의 경우에는 등등. 그거 빼고는 예를 들면 이런 세계에서라면 그냥 살짝 궁금해지는 남편 그냥 보통 부부와 이들 부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그냥 정말 뭐랄까 별로 세계관 자체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지 않고 그냥 이 단편만 보여주 이게 뭐 이 주인공 커플 내만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그냥 정말 마치 30년 후 대한민국 유튜버라거나 아니면은 SNL에서 뭐 옛날에 뭐 3분 남친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이 아닐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거에 비해 깊이나 세계관에 대한 뼈대가 너무 없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현실감 있는 문장. 거의 다 구어체거든요. 정말 대화를 네, 정말 잘 옮겨놓은 비속어도 들어있고 미묘한 감정들을 잘 살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책을 읽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섬세한 감정 묘사와 현실감 있는 문장력이 돋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 힌트는 드렸습니다. 엄태성이죠? 엄태성이 살아 있다고요? 없애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넷플릭스를 시작할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건데 뭐냐면 수진 씨가 줄거리 소개를 하면서 또 빼뜨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라든가.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빼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옆집 할머니 분량 초반엔 많습니다. 책 기준으로요.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그냥 또 커피 자판기를 갖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또 뭐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내용이라든가 그것도 뭐 그냥 어떻게 본다면 뭐 디테일함 뭐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살린다 뭐 이런 취지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맨스 릴러라는 장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엄태성의 존재 진짜 생뚱맞거든요. 이 사람을 그럼 갑자기 이 결혼 업체에서는 납치를 해가면서 거의 그 아래 나오는 수준으로 기도원에다가 감금을 하고 사람 거의 돌아버리게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정작 그 사람을 소개팅 해준 사람도 있는데 주변에서는 안 찾나? 이런 너무나도 허술하게끔 그냥 주변 캐릭터들이 등장했다가 안 등장했다가 그리고 이 어릴 때 이 삼총사에서 놀면서 결국 살짝 밝혀지는 게 이 친구 시정이가 사실은 게이니까 레즈비언이었다. 갑자기 또 동성애 문제도 살짝 건드리면서 그냥 이것저것 참견하고 싶었던 어떤 오지랖만 넓은 그냥 그런 플롯이 아니었을까 등장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을 아주 좋게 봐주면 어떤 결혼의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책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결혼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뭐 결혼이란 무엇인가, 뭐 사랑과 계약 이런 거는 과연 양립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또 독자로 하여금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 또는 답을 찾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이 로맨스 정에 대한 미안함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것. 저희가 뭐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누가 일거를 할까요? 누가 말아를 할까요? 할 때 이제 이 소설을 좀 발제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신 수진 씨를 제외하고 로맨스 정과 제가 나눕니다. 이럴 때 가끔 그냥 쿨하게 나눠질 때도 있어요. 저는 좋은데요? 뭐 하는데 근데 이제 먼저 로맨스형이 묻습니다. 뭐 할래? 그래서 저는 마라 쪽이긴 한데 로맨스정 괜찮으면 저 읽어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로맨스정이 아주 형답게 대인배적인 면모를 과시하며 자기가 일거를 맡겠다 하고 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찜찜했는가. 나 형한테 못할 짓을 나 좀 이기적이었나 방금. 네, 이 마음의 짐 지금까지도 이 어깨가 무거운데 그것이 아마 많은 걸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좀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신선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강력한 소재. 예, 에 비해서 또 간결한 문체로 가독성을 확보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너무 잘 읽혔어요. 예. 그래서 읽기가 상당히 금방 편했고, 읽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작가님의 이 잔잔바리 유머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어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들어가면 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욕을 네. 욕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현실감 있게 어색하지 않게. 그 부분이 네. 마음에 드셨군요.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피식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특별한 감동은 못 느꼈습니다. 예. 하지만 재밌었다.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깊게 생각하거나 이럴 건 아니었지만 뭐 읽게 되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드라마의 원작이 되기에 상당히 적합한 소재였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의 세세한 세부 설정이라든지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간중간 비어 있었다는 거, 각색의 여지가 있는 거, 그리고 그에 비해서 강력한 어떤 강렬한 소재. 네. 그래서 되게 각색되게 되게 좋은 작품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에 엄청 팬이셔서 드라마를 다 보고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한 번쯤 뭐 읽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재미는 있습니다.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게 제가 참 수진 씨의 이 감상평, 이 짧을 수밖에 없음을 저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이 범작은 뭐지? 와, 저건 겁나 평범한데? 어떤 이펙트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자, 좀 뭐 여러분들 전혀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 도서관에서는 당연히 요새 또 넷플릭스 인기에 힘입어서 빌릴 수가 없고 하마터면 서점에서 살 뻔했는데 너무나 럭키하게도 금요일 퇴근하는 날 목동교보문고에는 이 책이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럼 이걸 어떡하냐 하는 마음으로 일단 퇴근을 하고 다음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밀리의 서재, 제가 그동안 또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지 않았던 종이책 독자로서 그때 밀리의 책이 있다라고 수진 씨가 언지를 해준 덕분에 밀리의 책을 한 달 무료 가입, 한 달 무료 체험으로 해서 첫 책으로 이 책을 핸드폰으로 읽었습니다. 아주 럭키, 아주 럭키했다라는 걸 느끼면서 핸드폰으로 읽으니까 좀 집중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탓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제가 이걸 종이책으로 안 읽었으니까. 종이책으로 읽으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조금 집중이 안 되면서 그냥 진짜 무슨 웹소설, 누군가가 그냥 커뮤니티에 좀 길게 요 정도 컬로 올리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글을 읽는 느낌이라서. 게다가 또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아, 이거 지금 대충 안 중요하구나. 이거 지금 전혀 대세 지장 없구나 하니까 그냥 정말 핸드폰 잡고 쓱쓱쓱 읽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가장 먼저, 야, 진짜 평범하다. 진짜 범작이다. 라는 것. 막 그렇게 읽으면서 뭐 좀 예를 들면 뭐 수진 씨가 데이터 쓰레기라고 평가를 했었던 뭐 다른 작품들만큼 어떤 분노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에서 내가 뭘 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어떤 의문. 넷플릭스를 이건 왜 샀을까? 뭐 넷플릭스가 바보도 아니고 대충 가게 섰으니까 샀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건데, 아, 드라마로서는 진짜 매력적이겠다. 게다가 이제 또 비주얼 좋은 한 쌍 붙여놔두면, 게다가 이게 공유와 서현진이라니 한 쌍 붙여놔두면 연기 보는 맛에, 게다가 왠지 또 그런 드라마에서라면 코믹하게 이 할머니, 옆집 할머니 캐릭터도 한번 나올만 하고, 특히나 제가 진짜 왜 갖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협찬을 뒷돈을 받았나? 이 지방 시장을 살립시다의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살짝 돈을 받은 것인가? 이 시장 에피소드 하며. 그죠, 시장씬. 네. 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이 세 명에서 몰려다니다가 어느 정도 균형이 깨지고, 뭐 둘이서는 서로를 좋아했고, 뭐 그렇게 이제 살짝 소외됐지만 그걸 또 그렇게 아프게 느끼진 않았던 주인공. 이런 것들마저도, 그래, 드라마라면 뭔가 그냥 가볍게 에피소드 하나 후루룩 말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각본. 제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각본과 극본에. 아무튼 그냥 드라마를 위한 어떤 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설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드라마화가 됐다니 그나마 이 책의 의의가 조금 생겼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읽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진짜 왜 등장했을지 모르는 이 엄태성.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끝까지. 맞아요. 뭐 진짜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어서, 아니 이 결혼 업체가 물론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의 그냥 지금의 삼성을 넘어서는 업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주인공의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받는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납치해다가 그렇게 감금할 수 있다고? 게다가 그러고 풀려났는데 그 사람은 아무 해코지, 회사에 대한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떡 하나 두고 간다고 또? 이런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진짜 허술하기 짝이 없고 세계관 자체를 그냥 세우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참 범작이면서도 이걸 읽느라고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 참 럭키했다라는 거 정도. 예. 그리고 중간에 그 남편과 파티를 하는데 또 이 회사 선배네 부부도 이제 어떤 계약 커플인데 그들이 초대를 받아서 왔고, 이 나의 남편은 사실 지금 초대해서 온 이 여자랑 전 부인이었던 관계였다는 것. 그냥 이런 것, 그냥 진짜 뭔지 모르겠지, 정신없이 정신사납고, 세계관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 진짜 별로였던 소설이었습니다. 로맨스 정 어떻게 읽었나요? 이게 어몽길 소설이다.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썼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재밌었거든요. 네. 그 기간제 결혼을 해주는 회사와 그 직원의 이야기라니. 그 이 플롯만 봐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이 신박한 설정에 나름 재밌게 읽어 나갔어요. 딱 앞에 초반부 읽으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내가 다 읽을 수 있겠다 없겠다. 느낌이 바로 와서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목요일에 시작해도 다 끝내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오케이 괜찮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정말 내용 전개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거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위 높은 뭐 성행위 묘사, 네. 이런 게 이어지는데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뭘 놓쳤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죠. 정말 뭐가 없었죠. 놓친 것도 없고 다 잡고 있었습니다. 컨셉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전형적인 공갈빵 소설이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어졌다고 다 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소심한 사람들과 다를 게 뭔가. 예, 그렇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그것보다 재밌었어요. 네, 그것보다는 재밌다. 소심한 사람들 그것보다는 그래도 문체에서 오는 재미도 있고, 예, 그런 그렇긴 재미 하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책은 주인공이 어떤 그 뭐 엄태성 살인 사건에 연루된다거나 아니면 뭐 기간제 남편이 재혼을 그러니까. 요청했는데 거기 그거에 대한 어떤 속셈이 있어서 그 위기를 탈출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스토리에 전혀 이용해 먹지 맞아요. 않는 느낌? 예. 네. 근데 기간제 남편과도 나름 순탄하고 또 친구랑도 사이 좋고 뭐 혜영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하지? 그리고 엄태성은 왜 찾으러 간 거지? 정말 작가가 아무 개연성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 소설로 끝냈어야 하는 소설이 아닌가. 이 컨셉만 가지고. 아, 뺄 거 다 빼고 컨셉만으로 승부를 보는. 예, 거기서 차라리 뭐 열린 결말로 끝내던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후반부로 갈수록 힘에 많이 붙인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모양의 사랑을 그려냈죠. 뭐 찍먹이긴 하지만. 그리고 문장 자체도 재밌고 좋은 것도 있고 또 읽기 쉽고 매끄럽게 글을 잘 씁니다. 특히나 그 현실감 있는 인물의 대화와 어떤 풍경 묘사는 이 김여령 작가의 장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작가는 글을 쓸 때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작가가 입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서 글을 쓰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맛을 잘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킬링타임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뭐, 제 결론으로 가자면, 책을 읽었으면 뭐라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킬링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느끼길 바라는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저 어떤 무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 휘발성 강한 소설. 이런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말 빛 좋은 개살구 같고, 뭐 아까 친드러 씨도 얘기했지만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용을 끌어가진 않았겠죠. 넷플릭스도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빨리 넷플릭스 주식 빼야지. 네, 그쵸. 이 감 떨어진 거죠. 어. 그래서 분명히 이 컨셉만 가져왔을 것 같은데, 네, 좀 넷플릭스 걱정할 건 아니고, 뭐 결론은 정말 용두사미 소설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장유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어떤 극한의 현실성. 그쵸. 거의 이제 뭐 그냥 사람 구어를 그냥 대화를 그대로 따다가 소설에 옮겨놨을 것 같은 어떤 구어체가 특징으로 뭐 되게 정말 일상 얘기를 하는 것. 그건 단편이었거든요. 이게 길다고 그 누구도 아마 불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짧아요. 진짜 저도 이틀인가 하루 만에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안쪽을 짜놨다라니 그것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고. 뭐 WNL 이게 웨딩 라이프인데 이런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그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얘기하는 사대보험 되고 뭐 뭔가를 보장받는 그저 접대 아니냐, 접대부인 것 아니냐, 그냥 사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걸 넘는 어떠한 뭔가 장치라든가 설정이 소설 속에는 또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서비스죠. 뭔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막연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 사람을 그렇게, 저 20대 초반에 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이랑 평생을 살지? 이런. 그 친구 지금 다 결혼했는데. 아무튼 뭐 네. 확실히 인류가 떠올릴 법한 어떤 서비스랄까, 네. 어떤 인간관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어떠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소설에서 읽어보니까 소설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막 그냥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또 다시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잘 바꿨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넷플릭스의 드라마 각색 안에서는 공유랑 서현진이 같이 공동주연 정도의 비중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이 가짜 남편인 거예요. 이 고객. 근데 이 고객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고 전 부인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랑 계속 만나려면 이 가짜 와이프를 들여서 1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시작하게 된 설정인데, 그래서 이 공유라는 남자가 되게 잘 나가는 작곡가라서, 그래서 그 가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1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색을 상당히 잘했다. 근데 제일 개연성이 서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이상했던 게 이 남자가 너무 이 가짜 와이프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네.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거든요. 소설 속에서의 이 흐름은 그거죠. 남편이 아내와 잘 살고 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엄청 오래 만난 커플인데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건 이제 일단 주인공의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여자가 이혼을 하면서도 이 남자 너무 아까운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정말 트루 러브를 찾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랄까 좀 옆에 그냥 이쁘장한 애 앉혀두는 느낌으로 인생의 트루 러브는 언제나 나일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갖긴 아까운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갖긴 싫은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런 게 있대, WL이라는 이게 있대, 이걸 한번 이용해봐. 왜냐면 그런 계약 관계 안에서는 트루 러브를 찾기 어려울 테니까, 정말 사랑에 빠질 만한 여자를 찾기 어려울 테니까 라는 계산으로 남편에게 한번 해봐 제안을 했었던 흐름으로 나오죠. 네, 그쵸. 예, 그래서 막 처음에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치 원래 있었던 와이프인 것처럼 밥을 차리고 자연스럽게 앉아있는다 이런 설정인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이 드라마에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원작이 가지는 허점을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겠죠. 예, 불가능한 이렇게 것 같습니다. 나왔으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났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것도 불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가 아니라면 되게 어색할 것 같거든요. 그쵸. 만나서 오늘부터 우리는 1일 이러면서 갑자기 친근한 아내 행세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이 뭐랄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여기 소속된 이 요원들이라고 할까요? 꿀팁으로 전수해주는 것 중 하나가 뭐 그냥 그들을 오히려 대면스럽지 않게 대해라. 예를 들면 뭐 왔어라든가 그게 대뜸 별로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왔어라든가 뭐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쪽 요원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을 뽑았고 고용했을 테니까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정말 진짜 그냥 성매매를 하는 거고. 네, 이 서사가 없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오늘부터 안녕하세요 이러고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죠. 아내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게 내가 돈을 사고 산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사람인데 내가 그렇죠. 이 사람의 진짜 접대인 거죠. 이 사람의 접대를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걸로는 뭐 성생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맞춰주는 걸로 나오니까. 네. 진짜 도를 넘은 무언가가 아니라면. 네. 그래서 약간 윤리식에 따라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뭐랄까 쉽게끔 상상할 수 있는 미래는 아니니까 좀 더 그런 세부 설정들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 제안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이건 그냥 그거 뭐 사대보험 되는 접대부잖아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이 직업을 택하는 과정도 사실 전 납득이 안 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1년만 하다 보니 7년이었다라는 뭐 이런 서술들도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직장인들의 애환을 녹여볼까? 그러면 공감을 살 수 있겠지? 그냥 그런 쪽에서 나온 어떤 계산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오피스 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로맨스 물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스릴러도 이상하고 개연성이 없고. 그러니까 스릴러라고 하는 거는 그 집 앞에 찾아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장면에서 바로 막 집으로 쳐들어와서 공격한 게 아니다. 네, 공격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다시 집어 넣으면 되지 않나? 그렇죠. 아까 그 그렇죠. 그냥 시설에? 끔찍한 스토커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하필 퇴사를 했으니까 음. 회사의 보호를 이제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이 그걸 누설을 하면 어떤 회사의 신뢰성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네. 인권 유린을 하는 회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집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컨셉질 찍먹의 어떤 소설 그 네. 급이다. 예, 이 정도. 네. 계속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이 제목에 의미. 나와 있는 이 트렁크. 이 트렁크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렁크가 상징하는 어떤 것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죠. 트렁크가 퇴사하고 이제 집에 네. 와서 집에로 도착할 때. 트렁크가 발에 걸렸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남자가 그 떡케이크를 들고 와서 집 앞에 놓은 거를 봤을 때 거의 끝부분. 네, 완전 마지막. 허적허적 뒷걸음질 치다 발이 트렁크에 걸렸다. 본능처럼 트렁크 손잡이를 잡았다.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본인이 살아온 그 인생의 궤적이 발에 걸렸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전에도 이제 살짝 그런 게 나오는데 뭐지? 이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집, 이게 또 제가 자세히 읽지 않았나? 어쨌건 이 회사에서 마련해 준 집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이 신청인의 집으로 들어가는지 어쨌건 본인 집에서는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느 가로 짐 싸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는 나 출장 가 이런 식으로 연락 안 될 거야. 그러면 핸드폰도 꺼놓는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결국엔 내 짐을 싸서 가야 되니까 결국 트렁크를 쓸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결국 퇴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짐 다 싸서 트렁크 끌고 집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런 거죠.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 맞아요. 네. 이 결혼이라 하면 보통은 이제 정착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혹은 그냥 인간 사회에서. 근데 여기서 이 기간제 결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쨌든 트렁크를 끌고 이 사람이랑 이번에는 이 사람의 아내, 다음에는 이 사람의 뭐 두 번째 연장 아내 혹은 다른 사람의 아내, 이런 식으로 계속 떠돌아다니고 나의 집에는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첫 장면에 그 트렁크 첫 장면인가? 아무튼 굉장히 앞쪽에 그 트렁크를 들고 보트를 타가지고 저수지인지 강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타고 건너가서 약간 유기하는 것 같은 엄태성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드라마에서는 트렁크를 좀 중요하게 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맥콜은 어떤 이거 맥콜 그 장면이 있어요. 그죠, 맥콜 그것도 장면 마지막이죠. 나오죠. 예. 거의 파티할 때. 네, 우정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 네, 인가? 시정이 나를 째려보며 일어났다. 주전자에 물을 올린다. 아까부터 맥주와 커피를 번갈아 마셨다. 별나네다. 옛날에는 맥콜만 마신 적도 있다. 맥주도 콜라도 아닌 탄산 보리차 같은 음료였다. 잘 팔지도 않아 일부러 대형마트를 찾아가 박스채 놓고 마셨다. 약간 양성애절하는 그런 그쵸,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 같기도 해요. 상징이네요. 예. 네. 여기에도 속해져 있지 않고 저기도 속해져 있지 않은 어떤 혼란스러운 그냥 적이 불분명한 그냥 그런 느낌. 진짜 느낌만 냈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왜 양성애자를 부각하는지는 전 진짜 모르겠었거든요.
맥콜 좋아하세요, 근데? 아, 저희는 부모님이 맥콜을 좋아하셔가지고, 오. 저는 억지로 한 번씩 먹게 되거든요? 그냥, 캔을 땄는데, 남았다든지, 아니면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맥콜밖에 없다든지 이래서 그냥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먹어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을 아니, 먹어도. 그런 류의 호불호 대표적으로 갈리는 음료들 있잖아요. 네. 대체로 그런 음료들을 좋아하는 편? 아니면은 그런 음료들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편?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그 소래눈 이런 것도 정말 소리는 대자와. 이런 거 실론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떠세요? 정말 네. 다 다른 친구들이잖아요. 네. 컨셉들이. 근데 대체로 대세는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세를.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친구들을 다 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대충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친구들, 그 류들을 다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을 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요? 소래눈도 좋아하세요? 소래눈도 뭐 제가 찾아서 먹진 않지만 누군가 이렇게 줬을 때 마시고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반응할 수 거부감 있는. 없이 먹을 수 있는. 대자원은 찾아서 먹었어요. 집에 쟁여두고 먹었어요. 진짜요? 네, 학생 때. 대자와는 정말 맛있죠. 뭔들 안 맛있겠냐만. 그렇구나. 저는 대자와래. 그 소래눈을 옛날에 처음 먹어봤을 때, 이거는 음료수에서 나면 만드는 맛이 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음용이 불가능한 음료인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치열한 이 음료 세계에 아직도 살아남은 거 보면은 악계가 있는 꾸준한 거죠. 소비층이 있는 거죠. 네. 악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네. 이거를 또 핀란드 분들인가? 옛날에 그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출연하셔가지고 핀란드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연히 이거를 사드시고 그걸 봤거든요. 사드시고 사우나 맛이 난다.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 시원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나 보네요. 로맨스 정도 이런 류들 다 좋아하나요? 아니면 그 중에 못 먹는 것도 있나요? 저는 다 잘 먹죠. 진짜 안 먹는 거는 제가 커피는 화장실 너무 많이 가니까 좋아는 하는데 안 먹죠. 아, 진짜요? 네. 그게 약간 참아지나요? 그쵸, 참을 수 있죠. 그래요? 왜냐면 의존도가 상당히 낮으니까. 이게 디카페인이면 그나마 괜찮나요? 아니면 그냥 조금 낫죠, 조금. 근데 커피 먹으면은 만약에 제가 뭐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먹었다 이러면 화장실을 한 4-5번은 가야지 끝나는. 그래서 거의 안 먹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 작가는 그래도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을 텐데 뭘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이 트렁크를 통해서. 그쵸.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해서 나온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오히려 결혼 제도를 좀 더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챈들러님이 거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트렁크에 대한 은유를 얘기를 하면서 정형화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어떤 정답을 찾아온 가치를 외면하고 다른 새끼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 그런 경고가 아니었을까? 하던 대로 해 이런. 남들이 하던 대로 해라. 인류는 답을 알고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뭔가 뉘앙스는 그냥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서 뭔가 돌을 던지고 싶었던 마음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주인공의 뉘앙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근데 이 서술을 이렇게 뭐랄까요? 빈칸이 많게 해놓은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치밀하게 고민하고 쓰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 컨셉 오케이, 컨셉 좋아, 출발해보자 하고 이제 떠났죠. 일단 차는. 그러면서 이제 잠깐 브레이크는 챙겼나? 핸들은 챙겼나? 사이드 미러가 없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필력이 좋으셔서 진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처럼 질주하신 게 아닐까? 네, 필력은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쵸. 네. 뭔가 에너지가 있죠. 네. 되게 유머도 있고,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해서 어딘가에 들이받고 끝난 게 아닌가. 그 다른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 김여령 작가의. 완득이? 예, 차라리 그때도 그 니콜님이 그쵸. 이 김여령 추천. 작가를 되게 추천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중에 하필 이런 걸 골랐던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예전에 완득이 읽었을 때 네. 완득이가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었나? 그랬었던 그쵸. 뭐 기억이 지문으로 났거든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읽어봤었는데 그때는 되게 별로인 감상이 들었거든요. 어려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학생 때 교과서로 접했었다라는 건가요? 교과서에 있는 걸 보고 뭐 학교에서 뭐 권장도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맞아, 꽂혀 있었던 청소년 것 같아요. 그거죠. 네, 맞아요. 예. 교실 뒤편에 막 10권씩 이렇게 꽂혀 있고 이래가지고 우연히 봤던 것 같거든요. 그쵸. 책. 갈. 피. 네,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이북으로 읽어가지고 이북상 페이지는 99라고 써있는데 아까 챈들러 씨가 얘기했죠. 전통시장 부흥 소설. 이 가족과 전통시장에 간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긴 어딜 가도 다 맛있다. 손에 양념을 바르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손에 양념을 바르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손에 약간 지상렬식 화법이잖아요. 야 손에 양념 발랐네 뭐 맞네요. 야, 손에 뭐 불닭 소스 있네 뭐 이런 그 지상렬식 화법을 잘 구현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문장. 네, 그리고 챈들러입니다. 저는 한 중간쯤이었던 것 같고 이 직장에 관해서 주인공이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직장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적 범위가 줄고 있다. 어느 정도 직장에 불만족을 갖고 되게 특이한 직장,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그러므로 그냥 그런 특수성에서 비롯된 꼭 그런 문장만은 아니라 그냥 저도 요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느끼고 있겠죠? 직장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적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뭐건 간에 결국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그리고 다른 문장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쵸. 네,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주 첫 문장. 책을 열자마자 나오는 1장이라고 써져 있는 바로 아래 나오는 문장을 꼽았습니다. 마지막 밤이다. 남편은 적당히 친절했고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이런 남편만 만나면 직장생활 참 편하겠다. 오늘 낮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호가든 맥주로 김치냉장고 서너 칸을 채웠다. 이게 극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가다가 하고 다시 읽게 되는 약간 좋은 제동장치가 있는 문장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호응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친절했다고 얘기하고서 갑자기 이런 남편만 만나면 직장 생활이 왜 편하지? 하고 생각을 하게.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력이 진짜 좋으시구나 하는 문장을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저는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챈들러 씨는요? 네, 소설은 컨셉만 남고 5점 만점에 1.5점입니다. 네, 그럼 수진 씨는요? 공허하지만 맛있다.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오, 네. 높네요. 네, 로맨스 정입니다.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트렁크 넷플릭스로 나온 거 한번 봐야겠어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원작보다. 그리고 그 공유와 서현진이라는 그 비주얼과 그 연기력이 그 공백을 싹 메워주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재밌겠다. 그죠. 그때 서현진이 그 작품 고르는 눈이 좋으니까. 네. 네, 이상한 거 안 골랐겠죠. 네. 이 두 분이서 세상에 뭐였죠?
소심한 사람들만 넘었다. 소심한 그거? 사람들만 아. 왔다. 그걸 해도 재밌을걸요? 그쵸. 그 얼굴이 개연성이고 연기력이 곧 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1화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그거 해보실래요? 작은 땅의 야수들. 좀 길긴 한데. 그쵸. 뭐 한 주 쉬어도 되니까. 612 페이지라서 좀 깁니다. 그쵸. 2주치네요, 거의. 요거 하면은 내년 되겠는데요? 야. 이거 읽으면. 지금 며칠이죠? 15일? 15일이죠. 저희 녹음한 시점이. 간당간당하게 안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최근에 상을 받았구나. 네. 맞아. 맞아. 예전에는 이거 흔템이었는데 이제 완전 불가가 그것 때문이구나. 한번 해보는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되는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읽을 책은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 요걸로 한번 좋습니다. 해보죠. 예.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봐요. 목소리가 완전 같네. 그러니까 여기 점점 가네. 그래 어떡해요? 그래 역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목 아플 때는. 큰일 났네.